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 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024년 2월 20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먼저 오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합니다. 전국적으로 비와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은 폭설 예상됩니다. 아프면 이제 큰일 나게 되겠죠. 의료 진료 파업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전국 대부분의 그 대형 병원,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또 병원 출근 이제 안 하는 분들이 많다네요. 전공의 협의회는 오늘 낮에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논의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죠. 진료 유지 명령 내렸고 군 인력, 공공인력 투입하고 또 피해 신고센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응급 의료 체계도 유지돼서 바로바로 응급실로 연계되고 또 병원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국군 병원도 동원되네요. 전공의들은 30%가 병원 전체 인력인데 실제로 병원 업무는 한 70% 담당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취의사가 또 대부분 전공의가 많기 때문에 수술도 어려운 데가 많고 또 미뤄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서울 삼성병원 수술 한 70% 차질이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응급 환자냐 또 중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그 수술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진료 보조 간호사 투입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보름이나 3주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위기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지럼증 환자 같은 좀 간단한 그 응급실 이용하는 분들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그 화면으로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총장 회의 열었습니다.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또 교육부 입장이네요. 특히 의대생 관련입니다. 경찰도 또 나서네요. 어제 새벽 인터넷 게시글에 병원 전산자료 삭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올라와서 게시자 IP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주동자를 수사한다는 입장이네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대해서도 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수사 단계 수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도 또 나서서 주동자 구속 수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이고 사선 의원인 김영주 의원 어제 컷오프 20% 대상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이 됐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탈당을 어제 선언했습니다. 또 컷오프 됐던 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비례대표였죠. 비례대표입니다. 서정숙 의원도 경선에라도 포함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여야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이 좀 더 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의 역사, 지구촌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우리가 꿈을 많이 꾸는 분도 있고 꿈을 적게 꾸는 분도 있고 거의 안 꾸는 분도 있는데 저는 꿈을 좀 많이 꾸는 편입니다. 꿈은 나의 일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말을 던져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 2007년 오늘 유엔 총회가 오늘 2월 21일
세계 정의의 날로 의결을 했습니다. 유엔은 1995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 정상회의에서 177개 나라 지도자들이 모여서 빈곤 퇴치와 완전 고용, 또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코펜하겐 선언을 채택한 날이어서 이를 기념해서 유엔이 오늘을 세계 정의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이 대부분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한 관련 행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 미디어, 언론, 저널리즘 분야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897년 오늘 조선 고종 34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아관 파천이죠.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지 1년 만에 덕수궁으로 돌아온 날입니다. 또 1907년 오늘 고려대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세웠던 그 칠러파 러시아하고 그 당시에 친했던 러시아 사람들하고 정치인 이용익 선생 국사 시간에 배웠죠. 이분이 연해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일파, 친러파, 친중파, 친미파 이렇게 나눠졌던 당시도 우리나라의 역사이겠죠. 약소국이어서 참 안타까웠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1970년대 초에 대학교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를 다닐 때 우리나라 정치 현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강대국 사이의 상황입니다. 정치 현실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또 71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우리나라 전쟁,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감사할 일, 고마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938년 오늘 애국가를 작곡했던 안익태 선생,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한국 환상곡을 처음으로 연주했습니다. 초연, 소중한 날이네요. 1985년 오늘 구정, 우리가 지금은 설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구정 이름을 그때는 민속의 날로 바꾸고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1989년부터는 구정이라는 말, 또 민속의 날이라는 말 안 쓰고 설날이라고 쓰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뒤에 1월 1일부터 4월 동안 휴일이었습니다. 양력 위주였기 때문에 그렇죠. 음력 설날은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공휴일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62년 오늘 존 글렌이라는 미국인 우주여행사, 우주여행한 분 지구 궤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소련의 가가린은 1년 2개월, 14개월 먼저 1961년 4월 12일 날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구 궤도 비행했습니다. 글렌은 4시간 55분 23초, 거의 5시간 동안 지구 궤도를 3바퀴 돌았습니다. 이분은 특히 6.25 전쟁, 한국전 참전했습니다. 참전할 때 해병대 대령이었습니다. 해병대 대령으로 나중에 이제 전역한 뒤에 1974년에는 오하이오 상원의원도 역임했고 1998년 26년 전이죠. 77살 때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최고령 우주여행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장군, 이진이었던 갈렙 장군도 성경에 구약에 나오죠. 85살, 85세, 85살 때 정복전쟁에서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정말 노익장이었습니다. 글렌, 또 갈렙, 참 대단한 분들이죠. 오늘은 2월 20일입니다. 성경 2장 20절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입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였죠. 애굽, 그 당시엔 애굽이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피난했던 상황에서 조물주의 사자, 천사가 메신저죠.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77살 때 우주 비행사 글렌이 우주 왕복선 탄 날이고 안익태 선생이 한국 환상곡 처음으로 연주한 날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에 조물주의 섭리가 있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일도 조물주 안에서, 조물주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2002년 3월에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꿈을 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주 그런 일은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YTN의 보도국장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노조가 나서서 직선제로 하고 또 3명 가운데 1명이 보도국장이 되는데 저는 2등이었는데 보도국장이 된 그런 정말 좀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화두로 우리가 꿈을 통해서 조물주의 섭리를 정확하게 파악해보는 그런 꿈 해몽하는 습관도 꼭 가지자, 이런 말로 오늘의 화두를 정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의료파업으로 어떻게 하든지 건강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주위에 아픈 분이 있으면 또 전화도 하고 위로도 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